자, 안녕하세요. 6월 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뉴욕 증시는 금요일 날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오케이, 개인 소비 지출에다가 GDP까지도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절대적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연율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3%가 약간 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2%에 가까워져야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연준의 스탠스를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GDP가 꺾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경제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보여지게 되고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가 하나씩 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곧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좋은 내용이 딱 나오게 되고 인건비 상승률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게 전체적인 물가 하락의 신호탄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 2%대에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올해 이 9월부터 해가지고 11 혹은 12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 금리 인하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 스타트 끊으면 그때부터 꾸준하게 2%대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꾸준하게 금리가 떨어지는 걸 누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그냥 계속 우상향 한 번씩 치고 나가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요거 맞춰서 바닥을 딱 잡는다? 1년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 76.99달러로 마이너스 1.1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개별 뉴스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다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AI는 여전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의 HBM4 탑재 확정해서 출시 주기 이제 1년으로 단축한다라고 하면서 AI 시장의 점유율을 확실하게 잡아가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일단 여기에 납품을 하는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은 지금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이들 같은 경우 매출 한 번에 여기랑 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기아 5월 기준 딱 보면은 지금 전기차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 한국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판매량과 맞춰 가지고 전기차 이제 소재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들의 바닥이 잡히는 요 모습 누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론 이 핸드폰 판매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이 관련된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 미국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물량을 한국이 빼앗아올 가능성이 높겠다. 요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국 쪽에서 계속 특허 쪽으로 해서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잘만 자리를 잡아 놓는다면 이 실적은 앞으로도 나름 계속되지 않을까, 요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실적 많이 안 나온 거 다 이제 중국과의 경쟁 때문이었잖아요. 그게 없다면 전 재평가에 대한 순간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오픈 AI 4년 만에 로봇팀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 돈이 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잊지 말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 사태들 때문에 계속 이 이슬람 계열의 이제 국가들에서 여기에 대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이러한 스탠스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해 쪽에 후티의 예멘 반군 여기서 선박을 계속 공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컨테이너 운임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운임 회사들, 해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겠지만은 이제 물건을 이송시켜야 되는 회사들 입장에선 물류비가 굉장히 부담되는 요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타이어 회사들이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코로나 때. 예, 그런 것처럼 수혜를 받는 회사와 여기에 악재를 받는 회사 좀 갈라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암모니아 독성 제로화 기술을 이번에 HD 한국조선이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수소 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수소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전환율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관을 딱 연결을 해가지고 가스 쏘듯이 쏘면은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전환 공장을 짓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암모니아도 좀 실어다가 줘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조선이 이런 기술을 발표하게 되었다면 수소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좀 빨리 확장을 할 수 있겠구나. 한마디로 이것도 계속 돈이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엮여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 쪽으로 해서 그동안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런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게 된다면은 바닥이 높아진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 중국산이 계속 저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철강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선택지가 많은 이 조선사 같은 사용자가 유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가격 협상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조선이나 아니면은 이 철강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비싼 가격에 이걸 안 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에 잘 여기서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영업 마진이 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야 이거 호재와 악재가 확실하게 갈려가지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겠네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요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이탈을 하니까 힘이 확실히 빠지긴 하네요. 그래도 완벽하게 끝난 건 또 아니거든요. 현 시점에서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나오는 뉴스 보면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11차 전기본 2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거 실무안 나왔죠. 했을 때 어떤 내용 보여주게 되었냐면 원전 4기 추가. 이전에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납품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실적 잔고를 쌓았던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 미래 먹거리로서 또 괜찮은 거 나왔네. 이렇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꾸준하게 들려왔던 내용이 저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 나라에서도 원전을 안 만드는데 왜 우리한테 원전을 팔려고 하냐?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해소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주전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왔다? 요렇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태양광 풍력 설비 발전을 확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추가하면 수소. 이 수소 쪽으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태양광은 이 두산이 강점이 없는 그런 분야죠.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렇지만 풍력은 해상 풍력을 기준으로 한국 1등 사업자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흑자를 내고 있는 수소 연료 전비 회사, 수소 연료 전지 회사 두산 퓨얼셀을 자회사로 두고 있죠. 지금 이 연료 전지 말고도 수소 터빈 쪽으로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터빈이 있으면 뭐 피라미드를 예시로 들었을 때 이렇게 차근차근 쌓을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여기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부품만 바꾸면 기존의 가스 터빈에서 수소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요 가스 터빈의 이 몸통 있잖아요. 요걸 만드는 게 기술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딱 5군데의 회사만이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러면 위에 거는 다른 데서 납품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요 아래 거는 이 수소 터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판매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겠죠. 했을 때 이 몸통의 가격이 개당 수천억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논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6월달 이제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 본격적인 경쟁 들어가는 거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7월달에 결과 나오니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꿈틀거릴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코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그 다음 UAE나 그 다음 이제 수출 일정들도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 또 돈 벌 신간이 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역시도 아, 부산 나쁜 내용은 전혀 없었구나. 이 좋은 내용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쉬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여기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수급을 보면 뭐가 보여지고 있다? 상승을 만들어줬던 외국인이 던졌습니다. 조금 많이. 그리고 기관 역시 따라 던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게 계속되면 이제 벌어질 일. 추가적으로 더 음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지켜줘야 되는 핵심 구간이 어디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전 결국 이 첫날 만들어진 요 양봉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1선이랑 겹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디뎌주고 외국인이 빨간불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여기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를 디뎌주는 모습이 보이지만 외국인 수급이 안 좋으면 한번 더 빠지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선 여기마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수월하게 갔거든요. 반대로 상단을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 볼린저 하단이랑 이평선들이랑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싫으면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11선이든 21선이든 안 돼?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전략을 재구성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모든 게 괜찮아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가장 두터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비어있는 공간 공략하고 그 다음 매물대에서 또 한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23,500원 아래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고 여기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또 한번 올라가는 거 전략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걸 싹 한번 짚어봤는데 글로 쓰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 보면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간 만큼 지금 추세가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 위주로 무조건 봐야 되고 그리고 11선 그리고 첫날 만들어진 이 양봉 있잖아요. 양봉 하단 부분 지켜진다면 조금 더 봐도 되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럼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좀 가장 두터운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23,500원 아래까지 누려보기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포인트 이렇게 정리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